자, 다음 이제 53번이죠. 53번. 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시켜야 될 다음 사항 중,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 묶어놓은 것으로 옳은 것은, 뭐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래서 쭉 해서 히읗,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밖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객, 그러니까 가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에 관한 소유권, A권리, 광업권, 오후권, 무료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나번, 그러니까 임대주택, 괄호 넘어가세요. 건설계획 등, 그러니까 세입자 등, 주거, 생활, 안정대책. 그러니까 답은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표시죠. 그러니까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뭐 참고로 보시면 54번 문제, 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53번도 두째 줄에 구역을 지정한 후, 54번도 문제 첫째 줄에 구역을 지정한 후, 성격 차이가 있죠. 53번은 나중에 포함이고 54번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136쪽을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136쪽 보시면 136쪽에 그러니까 2-6번,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개발계획 결정 절차가 있죠. 그 보시면 그러니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그러니까 개발하려면 개발계획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딱 표출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소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확정 발표면 30가지가 결정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가 정해지고요? 위치, 그러니까 개발구역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뭐 시행자 등등이 정해지고, 그 시행자 등이 설계도를 써내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동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건물도 어떻게 짓는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쓰는 거죠. 설계도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용 방법일 때는 그냥 수용, 이제 돈 주고 뺐으면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환지계획일 때는 환지에 대한 계획까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발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용용용 입지 기개정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입니다. 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보너스 하나 붙어있는 거 말고는 똑같죠. 그 몇 쪽이요? 136쪽에 2-6, 그러니까 첫째 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둘째 줄 개발법 개발계획 오면 보너스 뭐 하나 붙어 있고요. 공청회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공람 거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거치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이렇게 해서 개발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절차이죠. 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결정 발표하면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역을 정한다. 그러니까 공청회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계획 두 글자 2년 동안 땅값 20배도 넘게 뛰는 거죠. 그래서요, 아래, 그러니까 136쪽 아래 2-8번, 그러니까 기습 발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구역을 지정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땅값 20배, 주위군들 배불리지 않은 사업으로 하면 안 되니까 기습 발표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정한 다음에 천천히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부터 했어요? 구역 지정부터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절차를 밟는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언제와 언제요? 그러니까 공모와 그러니까 신도시 때 그러니까 기습 발표하는 거죠. 신도시는 당연히 어딜 얘기하고요. 녹관농자이고 그러니까 보전 녹지는 아예 지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상공 찌끔 그러니까 면사무소 땅, CF버스 정류장 땅 10분의 3 이하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구역을 지정한 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게 지금 문제로는 이게 지금 54번 문제이죠. 근데, 그러니까 요 계획 30가지를 내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본 계획 출발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 계획을 먼저 출발시키고, 나중에 후발 때, 그러니까 추가 부록으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덜 중요하니까 본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 가늠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로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이제 책으로 가시면 책에 이게 이제 107쪽에 있는 거죠. 107쪽 보시죠. 그러니까 107쪽이요. 107쪽에 굵은 4번 개발계획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 박스가 있고 박스의 밑에서 두 번째 별표 개발계획 내용 중 13, 14, 15, 16 박수세순이네요. 박수세순은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추가 부록으로 나중에 낼 수 있다. 여기 있는 그러니까 문제나 거기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러면 이것부터 나와야 다른 쪽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4번 그러니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계도에 목록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또 설계도 세 글자 3년 30배 땅값 30배 뛰고 투유권 배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록을 앞에다 땡겼다고요. 근데 목록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그러니까 15번 그러니까 뭐 세입자 등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 집을 뭐 예를 들면 3만 채를 짓는다. 3만 채를 짓는데 그 중에 분양과 임대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러니까 뉴스를 보전 아무튼 뉴스 볼 시간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수도권에 무슨 공택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분양과 임대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 가늠을 못 잡고 가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용구임대잖아요. 용구임대가 됐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공공임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지 말지를 갖고 지금 쳐 난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요. 집이 몇 채가 필요한지가 정해진 다음에 분양과 임대는 나중 문제이지. 그러니까 나중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한 덩어리를 한 방에 할지 좀 끊어서 갈지 이거 다 먹어? 좀 나눠서 먹어? 그건 천천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계별 추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내용은 이 14번 수용대상 목록 이 첫 번째 계획이 포함된다 말고는 나머지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냥 시험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나서는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다시 문제 와서요. 이제 문제로 와서 그러니까 53번 내용은 보셨고 그러니까 54번이요.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 54번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7번 보시죠. 구역을 지정한 후 수립하는 게 몇 덩어리라고? 두 덩어리요. 공모와 신도시. 공모 때는 당연히 위치를 먼저 정해야 거기에 대한 설계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때는 투기권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한다 라고 하는 거죠. 54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문제 딱 두 가지죠. 칠판이요. 이거 그러니까 공모가 아닌지요. 그렇게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칠판 잠깐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보존 녹지 X 그 다음에 주상공은 만이요? 찌끔이요? 찌끔 얼마요? 10분의 3 이하 끝. 그 두 가지 말고는 뭘 돕고 와서 할 게 없습니다. 문제 54번 동그라미 4번 해당 도시발기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0 이상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렸죠.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0 이상의 한 예 얼마요? 99%요. 99% 주상공 99%가 신도시예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10분의 3 이하 주상공 10분의 3 이하이죠. 동그라미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동그라미 2번 도시적 외가 세 글자 뭐고요? 관농자이고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다른 국가규정 발전에서 다른 장관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제한을 지역
동그라미 5번. 개발계획 공모할 때는 위치를 먼저 정해야죠. 답은 4번이었고, 다음 와서요. 55번. 개발법 괄호 안에 들어갈 면적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틀린 것은 답은 1번. 기억번 20만이 틀렸고, 10만입니다. 10만인데, 이것도 역시 격가지 사항인데요. 또 시험 지문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5개 지문 중에 중요한 게 아닌 흘러가는 지문으로 하나 들어왔던 거였죠.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이반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개요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공람기간 등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선거구역 일간 지문에 공고하지 않고 사선거구역 공보 해당 인터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 밑에 셋째 줄에 일간 신문 표시죠.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좀 이따 설명드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요. 국토부 장관 지도자 상급수청장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보너스 얼마 이상이요?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해야 된다. 세 번째 동그라미 셋째 줄 기능이 서로 좋아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이상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이상이죠. 3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이 기능이 서로 좋아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신도시 골고루 갖춰야 되고, 네 번째 동그라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사선거구역 지금 이렇게 기습 발표하는 거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설계도 3글자 몇 년요? 3년. 계획 2글자 몇 년요? 2년. 설계도 3글자 3년. 사업 끝났으면 끝난 거죠. 네 번째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나르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사선거구역.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 공공기관회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선거구역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다섯째 동그라미 첫째 줄에 있는 공공기관회장, 정부 출연기관장이니까 저 앞에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이죠. 국세 들어간 회사를 얘기합니다. 자, 이상이 있고, 첫 번째 동그라미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요. 요약집 2장 앞으로 와서 103쪽 잠깐 보시죠. 103쪽이요. 제일 아래 103쪽 제일 아래 2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상 공청회 개최가 의무적임. 도시개발구역 등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일가지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부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근데 여기 103쪽 거기 써져 있다는 거고, 여기보다도 문제 언저리에다 메모하시는 게 낫겠네요. 문제요. 145쪽 지금 55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죠. 7번 보시죠.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자고요. 다음을 쓰시죠. 공람 주민의견이죠. 주민의견 청취 왜 공람이에요? 신문에 공고를 내죠.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게 아무튼 여기가 2줄로 나뉩니다. 어디다 신도시를 개발구역 지정하려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공고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소리를 떠들러 봅니다. 뭘 한다고요? 열람하는 옆에 라면박스에다 뭐 써놓고요? 라면박스가 의견함이죠. 의견서를 써내고, 나중에 날짜 되면 라면박스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뭐 하고요? 반영하고, 반영했다 안 했다 뭘 하고요? 통보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고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죠. 광고를 낸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디다 내고요. 그러니까 신문과 뭐 그냥 홈페이지라고 쓸게요. 그냥 HP 홈페이지요. 네. 그러니까 신문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간신문 광고를 내는데 뭐 신문사에서 공짜로 받아줘요? 아니죠. 돈 내야 된다고요. 돈 내야 되는데 광고비가 많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크면 작으면 그러니까 일간신문이 아니라 지가 발행하는 신문이면은 광고비가 안 들잖아요. 지가 발행하는 신문이 뭐예요? 공보이죠. 장관. 지가 발행하는 신문은 관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넓게요. 공공기관 발행하는 신문은 공보. 예, 그러니까 그 광고를 내면 그러니까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고요. 덩어리가 크면 작으면요. 작은 게 얼마고요? 지금 여기서는 10만 제곱미터이죠.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러니까 공보에 광고를 낼 수도 있다. 그게 뭐 무슨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고요. 자, 여기까지이고, 다음 계속 가시죠. 56번이요.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사선국고요. 당연히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의 X,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 쓰시고 숫자 5 쓰시고요. 138쪽. 138조, 2-14. 조합, 총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죠. 세 칸이요.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가 있죠. 두 번째 칸,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세 번째 칸,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8가지, 13가지. 두 번째 칸,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 위치 변경, 개발계획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 사람 사업에서 털려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 땅 어디 받는지, 한지계획,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의 변경, 조합 임원, 조합 집행부 누구로 할 건지,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섯 번째, 조합의 합병과 해산,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고요. 그 2-13을 보시면 조합의 체계예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죠. 조합원 전체 약속이 뭐고요? 정관.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죠. 총회.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 그 다음에 결정된 거 집행하는 임원, 집행부가 있죠. 따라서 그 2-13에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 둘째 줄이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조합 집행부 누구를 할지 임원의 선임과 해임. 중요한 거죠. 뭐 어느 나라요. 이 집행부의 가장 대장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두고 그 나라 고생하는 것 가끔 뭐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2-14 두 번째 칸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위치 변경 어느 땅 받는지 새 땅 변경, 그 다음에 정권의 변경,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등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 56번 개발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조합장이 지집 팔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주도인 사무소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맞죠? 설립인가 받고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동그라미 3번 조합원 중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사선거고요. 특 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 어디로 뽑아서 두 줄이요. 행정처분, 행정청만. 징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누구만 한다고요? 행정청만 하는 거죠. 따라서 조합은 징수할 수 없고 징수를 부탁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한다고요. 공법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한 표, 크든 작든 똑같이 한 표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에요. 다음 문제 57번.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 내용으로 옳은 것은 책 139쪽이요. 139쪽을 보시죠. 수용 방식의 사업을 합니다. 수용 방식 사업하려면, 그림 다시 그리면요. 세상 땅을, 시행자가 돈을 주고 사들이죠. 그래서 하나, 백지상태 소유권 하나 만들고, 땅을 싹 밀고, 다음에 크게 새로 만들어서, 아파트 땅, 상가 땅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는 시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고, 수용은 언제 하는 거고요. 집단적 조성과 공급 때 수용으로 하는 거죠. 큰 덩어리 땅을 만들어서 크게 파는 겁니다. 근데 다 사들이는데 100,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50, 150, 그 돈도 귀찮다고요. 그래서요, 현찰 얼마만 준비하고요. 60만 준비하고, 땅값 40은 딱지로 발행하고, 나중에 너희 땅 살 거지? 먼저 땡겨줘. 얼마? 2천만 원 땡겨줘. 50을 땡겨서 한다고요. 그럼 150이 아니라 현찰 60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 딱지를 뭐라고 하고요? 토지 상환 채권. 땡겨줘가 뭐고요? 선수금. 싹 밀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 만드는데, 싹 밀고 콘크리트 덩어리에다가 만들 수도 있지만, 또랑 동산 살리고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랑 동산 그대로 살리고 하자. 조성하지 않은 땅, 손대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하고요? 원형지. 만들었으면 공급해야죠.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공급을 얼마에 할 거냐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요. 2-17에 공급 방법, 경쟁 입찰의 원칙,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 비리 문제 없으면 수의계약, 공급 가격, 공법이니까 감정가격 원칙, 존이라는 쪽은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싸게 팔아라,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그 책에다 하시든, 문제에다 하시든, 토지상환 채권이요. 토지상환 채권, 뭘 얘기하고요? 세종 상가딱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건은 뭐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 상가딱지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대상 땅을 돈 주고 사야 된다고요. 시행자가 돈을 주고 사드립니다. A, B가 있다고요. A 땅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죠? 현찰 받으시죠? 딱지도 받으시죠? 무슨 이놈아 딱지 현찰 줘. 현찰 줘야죠. B 100이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현찰 받으셔? 딱지도 받으시죠? 이놈아 딱지 주라. 딱지 주라. 딱지 주라. 그래서 얼마요? 누가 원할지 어느 경우에만요? B가 원하는 경우에만. B가 원하면 현찰 60 주고 딱지 40을 준다고요. 일부는 현찰 줘야 어디 가서 전세치라도 구할 수가 있죠. 일부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 끝내고 저 딱지를 갖다 내면 뭐로 상환한다고요?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한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사업시행자요.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딱지 발행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죠. 민간은 부도 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죠. B가 C한테 팔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있죠. 계약 변경부터 해야 된다. 장부에다 써야 된다는 걸로 이어지겠죠. 아무튼 기타 세부적인 건 세부적인 거고, 토지상환 채권, 세종 상가딱지를 얘기하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발행하려면 승인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승인이요? 지정권자에게 승인이죠. 민간은 부도 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야 된다.
뭐 요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문제 가시죠. 그러니까 57번 문제요. 옳은 것은 3번이 맞고요. 토지상환 채권,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아무 지장 없죠. 정당한 지상권. 뭐 이제 사고팔 수 있고 질권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땅 치지기 할 수도 있고, 예, 뭐 남의 밭지 못 쓸 수도 있고, 지 맘대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상환 채권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X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인데 사고팔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사고팔지 못한다. 뭐 잡자 할 때만요. 투기 잡자 할 때 B 할머니 투기꾼이냐고요. 투기꾼이에요. 할머니부터 농사 짓고 살고 있었어요. 계속 할머니는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공익사업 한대요. 신도시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땅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 뺏기기도 된 할머니요. 투기꾼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사고팔 수 있고요. 못한다 X요. 동그라미 5번. 계약서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쓰죠. 기명인 거죠. 또는 X 무기명 X요. 계약서에 당연히 이름 쓰는 거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방공사 X요. 인시행자가 사승급고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때에는 사승급고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 기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승급고요. 지금 보증을 받아야 된다. 시작하는 지방공사 X 누구요? 민간이죠.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동그라미 5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사승급고요. 토지상환채권을 상환할 토지권 주물이 해당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권 주물 면적의 3분의 1 X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원형지 세 글자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토지상환채권은 다른 사람도 상가 땅 사로 들어와서 상가 땅 살 수 있어야죠. 2분의 1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 58번이요. 환지처분 효과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 중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환지처분이요. 뭐 환지처분은 이제는 뭐 그러니까 기본 사항이죠. 그러니까 책 142쪽이요. 142쪽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그러니까 설계도 정하고 위치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이요. 그 정해진 설계도면에다가 A, B, C에게 어디 찍어주겠다. A, 그러니까 B, C 등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 세웠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죠. 공사 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 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라고요. 환지 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을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우습게 넘겨주고요. 공고하면 넘어가죠. 운제 넘어가고요.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뭐 됐습니다. 뭐 그리고 이 문제의 초점 뭐 그건 아닙니다만 그냥 밤 12시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인데 몇몇 분들은 아직도 뭐 귀찮으신 분들 계시고요. 그걸 똑같이 밤 12시 하면 되는데 뭐 취향상 세 가지를 다 외우는 게 나는 편하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091 그러니까 다음날 0시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091이 끝나는 때. 그냥 밤 12시 하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그거 갖고는, 좀 더 외울 거 없어? 공법. 나 공법 더 외우고 싶어. 외울 거 좀 더 만들어줘. 그러면 2개 더 외우시자고요. 091 다음날 0시에, 091 다음날에, 091 끝나는데, 그러니까 밤 12시에. 그러면 그렇게 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요. 1번 새 땅 주인이 됩니다. 언제요? 밤 12시요. 그러니까 2번 새 아파트 주인이 됩니다. 언제요? 밤 12시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보류지 주인이 됩니다. 언제요? 밤 12시요. 그러니까 4번 넘어갈 게 없어서 꽥 죽습니다. 언제요? 밤 12시요. 그런데 5번과 6번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특별한 것 2가지가 있죠. 주소 뜯어가요? 못 뜯어가요? 주소는 뜯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땅에 달싹 달라붙어 있는 권리, 지역권은
그 자리에 붙어 있는다, 남아 있는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러하고 그 다음에 보류지, 예. 이쪽으로 하면요, 뭐 그리면서요. 여기 개인 땅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죠. 그러니까 공적인 땅,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개인이 줄 땅 40. 이 공적인 땅 60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류지는 두 가지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습니다. 다 누가 가져가요? 한직에게 정한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58번.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그러니까 보류지는 시행자가 X예요. 한지 처분, 한직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고요. 한직에서 정한 자가 밤 12시에 새 토지 소유자가 된다. 한직에서 정한 자에게 밤 12시에 새 토지를 넘겨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채비지는 사업 비용을 위한 땅이니까 한직에서 누구한테 주기로 정해져 있을 거고요. 시행자에게 주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출판요, 보류지 둘 다 환직에 정한 자가 가져간다. 공공시설 용지 환직에 정한 자가 가져간다. 채비지 환직에 정한 자가 가져간다. 다 맞다고요. 채비지 환직에서 누구로 써져 있을 테니까 시행자로 써져 있으니까 채비지 시행자가 가져간다. 맞죠? 그래서 보류지 시행자가 X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환주민에 공부된 나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직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사성거고요. 밤 12시 다음날 0시 밤 12시 얘는 넘어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날이 초점이 아니니까 밤 12시 환주문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사성거고요. 소멸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달라붙었으니까 존속한다. 사성거고요. 단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사성거고요. 밤 12시 다음날 0시 밤 12시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사성거고요. 소멸한다. 동그라미 3번 청산금 사성거고요. 밤 12시 다음날 0시 환주문 공고된 나루다음 날에 확정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사성거고요. 밤 12시 다음날 0시 환주문 공고된 나루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환지응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돼 그러니까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죠. 뭐 민법 몇 조 할 것 없이 아무튼 뭐 그런 얘기죠. 다음 와서요. 이제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번 4.2차 문제에는 그게 안 실려 있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몇 쪽인가요? 그러니까 191쪽이요. 그러니까 191쪽에 3-3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과 골목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맨날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열차 가는 사람 열차 가지라고 만들어낸 거죠. 다음 여기 와서요. 뭐 사업의 정의, 달동네니까 공적이 하나도 없고 극혈악, 골목 정비,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주택재개발,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시설 열악,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재건축,
그러니까 시설 상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면적 비율은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다음에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요,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사업의 시행 방법 다양하게 하자고요. 관리 처분, 한지, 수용, 시설 넣어주면 주택이고요. 여기는 관리 처분과 한지가 있죠. 선생님 한지 동시에 갖고 있으면 한지 안 되고 관리 처분만 있습니다. 시행자요, 원칙적 시행자, 주그 또 조합이 없고요. 시장군수, 주공, 공공철자법인, 지원사업이죠. 재개발, 조합이 하는 게 원칙.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할 수가 있고, 조합 사유자, 다른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이 하는 거고요. 조합, 다른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예외적 시행자, 공적 사유 8가지 해당하면 조합,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갈 수가 있고, 공적 사유 3가지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 땅부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사항 중에 하나이고, 다음에요, 한 장 넘어와서요, 192쪽 3-6번 정비사업 절차가 있죠. 정비사업은 시설옥망, 건물옥망에서 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토지건축물 한 건으로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이죠. 우리 무슨 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손볼게 150군데가 된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우고요. 기본계획을 세우면 언젠가는 손봐야 될 곳, 예정구역이 정해지죠.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고, 저 시간표에 따라서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는 거죠. 정비하려면 정비계획, 위치가 정해집니다.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땅 삐뚤삐뚤하고 이러저러한 소유자들이 있을 겁니다. 낡은 건축물도 있고요. A, B, C.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죠. 그 정해진 사람들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죠. 조합에서 두 문제. 조합에서 설계도를 써내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시장 노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몇 평짜리 몇치 짓는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사업시행계획선에서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분양시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요? 감정평가를 해야죠. 감정평가, 그 액 순서대로 분양신청을 하고요. 그걸 설계도에다가 그려 넣습니다. A, B, C에게 각각 어디에 준다. 세 번째 게 한건계획을 세우죠. 한건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가를 받죠. 계획 세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전면 철거로 가는 게 원칙. 공사 끝났으면 두 번째 설계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2시에서요. 언제? 고시한 날 밤 12시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산업까지 뭐가 있죠? 요약집 193쪽이요. 정비 기본계획 7번요. 무슨 시 차원의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특별시, 또 시, 광역시, 대도시, 시에서 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결정을 하고 소규모 시장은 집 윗사람에게 올리고 시장 윗사람 누가 있고요? 도지사가 받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 당연히 뭐 거치고요? 공람, 도시군 관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죠. 공람 거치고 우회 의견 듣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이요. 정비구역 다음 쪽이죠. 194쪽이요. 194쪽 아래 3-10번 정비계획 입안 결정 정비구역 지정이죠. 정비구역 지정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하나로 그리면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죠.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고 시군의 계획은 시군지가 세우죠. 특별시 광역시 아랫사람 누가 있고요? 구청장 계획 세워서 올리면 그걸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구청장 탱탱 놀고 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되고 일선 절차는 일선기관이 공람 거치고 우회경 거치는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또 하나 딱 예외 공법 전체 통통 틀어서 설명에 딱 한 번 설명에 거치고 공람 거치고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결정 정비계획을 결정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이거 빼고 나면 다 누구고요? 안전이다. 시장구수구청장, 수인연의 생일 시장구수구청장, 수업설인가 시장구수구청장, 상업시장인가 시장구수구청장, 그 다음에 관리주문계인가 시장구수구청장, 공사학교 시장구수구청장, 피부권이장 시장구수구청장, 나머지는 다 시장구수구청장이죠. 됐습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요. 59번 정비구역 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사선거구역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고 사선거구역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지만 X요 지정할 수 있고 사선거구역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없다. X요. 있다. 다 할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칠판요. 네 글자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입니다. 지가 지정하니까 지가 분할 쪼갤 수도 있고 통합 붙일 수도 있고 결합 붙일 수도 있고 남북 통일이니까 붙어있는 곳은 둘째 줄 끝에 서로 연접한 곳은 뭐라고 하는 거고요? 통합 남북 통일이요. 그게 아무튼 급격하게 되면 사람들 엄청 힘들어지겠지만 아무튼요.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는 거지. 남한과 우즈베키스탄을 통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연접 붙어 있으니까 셋째 줄 뭘 하는 거고요? 통합하고 떨어져 있으면 다섯째 줄 뭘 하는 거고요? 결합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사선거구역 기본계획이 적합한 범위에서 사선거구역 노블양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이다.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추정을 하는데 지문대로 추정하면 되지 또 뭔 소리래요. 정비구역 지정하는 요건이 있겠죠. 노블양 건축물 수라든지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큰 도로가 있고요. 이쪽이 대상지역이에요. 여기 노블양이 많아서 여기다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큰 길가 쪽이니까 새 건물들이 있을 거라고요. 얘는 새 건물이고 얘는 포함하면 정비구역 요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은 새 건물이 많아서 새 건물 숫자가 많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비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근데 정비구역 지정 대상,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 끝나고 나서 날라댕겨요? 날라댕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 요건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지정을 해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건물도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1번 보시죠. 특광시군. 시군은 당연히 위반하는 거죠. 칠판이요. 특광시군 지정한다고요. 글자를 외울 수는 없고요. 특광시군 지정한다는 건 외우시고 시상구수는 지가 당연히 위반을 해야죠.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쪽이 위반이고 이쪽이 결정이고 하는 거잖아요. 시상구수는 당연히 지가 위반을 해야 되는 거고, 특광은 누가 위반해서 올리는 게 원칙, 구청장이 위반해서 올리는 게 원칙. 근데 구청장 탱탱 놀고 있으면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위반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올리는 거 당연한 얘기죠. 60번 문제요. 수용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첫 번째 계획이요, 두 번째 계획이요. 두 번째 계획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죠. 두 번째 계획에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아까 개발법에서만 3년 동안 땅값 30배 투기꾼 막기 위해서 첫 번째 계획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포함이 있죠.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설마. 시소록망, 고무록망, 여기서 떼대서 그냥 여기다 이제 시작을 한다 하는 거지. 여기에 개똥이 땅, 소똥이 땅, 농협에서 얼마 빌렸는지, 새마을금고에서 얼마 빌렸는지, 철제 자바라, 매식 펜스, 이동식 화장실, 벽돌 덩어리,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해서도 안 되고, 조사할 시간도 없는 거죠. 당연히 수용대상 목록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요? 설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록 얘기 나왔어요. 목록 얘기 나왔잖아요. 목록 얘기 나왔으면, 수용을 한다. 대상 물건을 정해야 수용을 한다. 물건을 정하려면 그 목록이 있어야 된다. 목록이 달랑달랑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 인정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게 토지부상법인데, 목록 발표됐으니까 목록도 발표할 필요 없다. 목록 발표됐으니까 사업 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됐으니까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을 포함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됐으니까 목록 필요 없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됐으니까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됐으니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 흐름을 놓치고 어떤 분은 여기는 사업이고 시행인가고 여기는 사업인정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60번 문제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선거고요. 관리처분계획 X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사선거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4글자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요. 6글자 뭐고요? 사업인정 목록이죠. 사업인정 목록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 7번이요. 목록 들어가는 계획은 관리총 얘는 그냥 A는 몇 번, B는 몇 번, C는 몇 번, 그게 관리총 계획인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뭐고요? 사업시행계획이죠. 사업시행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과로 재건축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는 긴급 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한 대로 안정한다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선거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물건 그밖에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취득에다가 수용 쓰시고요. 수용과 같은 겁니다. 취득은 협의취득, 강제취득이 있고
그 강제 취득,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부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사선 거부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선 거부요. 토지조항법을 준용한다. 사선 거부요. 다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 시행공법 딱 4번 그러니까 4글자 재결 신청도 4글자 그 다음에 시행공법에서는 뭐 간다고요? 시행기간이죠. 재결 신청은 토지조항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선거부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토지건축물 현물보상 하는 경우에는 사선거부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사선거부요. 준공인가 이후에 할 수 있다. 첫째 줄에 현물보상 준공인가 이후에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1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답은 그냥 5번이고요. 5번이 미음, 증여. 잘 알아듣지 보자고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증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좀 추워. 달리니까. 말이 안 되죠. 공법에서요. 증여 X요. 뭐고요? 매도 청구이죠. 매도 청구입니다. 뭐 첫 번째 동그라미는 별 의미 없고요. 뭐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데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얹어서 사람들 달게서 내보내면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임차인 있죠. 임차인. 그러니까 달게서 잘 내보내면 데모 안 하게 하면은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5억 사업 번다고? 1억 더 얹어줄게. 5억을 벌으라고. 그러면 5천만 원 줘서 데모 안 하게 하고 5천만 원 먹으면 되잖아요. 동그라미 시행자가 대통령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 폐지 위협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와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사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선거고요. 세입자 데모 안 하게 하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른 에 불구하고 해당 정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125%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시군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 셋째 줄에 용적률이 125% 그 줄 끝에다가요 4분의 1 추가 쓰시고요. 여기 추가요. 그러니까 면사리 얼마나 드릴까요? 우리 4명 먹는데 그러니까 면사리 하나 추가요. 4분의 1을 추가해 준다고요. 4분의 1을 추가해 주는 것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용적률의 125% 이상 이 범위에서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건축은 책 197쪽 보시죠. 책 197쪽이요. 그러니까 3-17 재건축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거기 시점은 지금 보시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고 유치결정 했을 때 100명이 있다고 치죠. 정오에 깡충 얼마고요? 51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죠. 세니까 4분의 3이니까 얼마의 동의요? 75명 이상이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한 거죠. 그래서 어느 재건축 조합에서 그러니까 80명이 참여했고 그러니까 20명은 지금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다고요. 그럼 이제 설계도가 확정되고 나면 그러니까 니네들 그동안 안 찍었지. 니네들 싹 빠져. 그러니까 니네들한테는 안 줘. 그러고 하면 나쁜 업체죠. 나쁜 조합이죠.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한 번을 주라고요. 그래서 설계도가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명 찬성이라고요? 80명 찬성. 그러니까 20명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설계도가 초점이 아니라 지금 분양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진행하는 개똥인의 파가 영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죠.
뭘 앞두고요? 분양시성을 앞두고, 분양성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뭐가 있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이 있으면, 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회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갑니다. 설교도까지 확정돼서 가니까 가고, 마지막 기회, 막차 한번 드립니다. 막차들 참여들 하세요. 그러니까 촉구 안 하고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요? 30일 안에 촉구 안 하고요. 그러니까 촉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어느 사람은 내가 개똥이 니네랑 같이 같은 하늘을 두고 사나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가서 그냥 난 끝끝내 참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80명은 참여해서 가고 있죠. 80명 참여해서 가고 있는데, 초놈들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네. 설득까지 도장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 가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놈 개똥이가 미운 거지. 조합 청산을 하면 저놈하고 내가 얼굴 볼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들어갈란다. 그러니까 10명이 새로 참여를 했습니다. 대답 안 한 5명은, 대답 안 한 5명은 참여요? 불참여? 불참이죠. 원래 안 한다고 한 사람이 기회를 줬는데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불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얼마를 주라고요? 그러니까 2월을 주라고요. 그래서 2월이 딱 지났으면 이제 뺏으러 들어가라고요. 재건축이니까 수용료 매도 청구요. 매도 청구 뺏으러 들어가는데 얼마 안에 뺏으러 들어가라고요? 2월 안에 뺏으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삼둘둘이요. 건삼둘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건삼둘둘 좀 더 이쁜 말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수삼도 있고 건삼도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지난 홍삼축제 곧 한다네요. 프랭카드에 붙어 있던데요. 아무튼 재건축에서 지금 분양시청 기회를 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분양시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요? 사업시행 인가 때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30일, 그다음에 둘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90명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삼둘둘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와서요. 그래서 61번, 그러니까 건삼둘둘이니까 재건축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시간이 날부터 30일 이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쌍수, 초주택 공사상,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조합 설립,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촉구를 받은 토지증 소유자는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된다.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증 소유자는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사승 그 후에요.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그러니까 그 2개월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성 소유자와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토지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있죠. 시간 많이 지났는데 별개의 내용들이니까 끊어서 가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